안녕하세요. 디오입니다. 이제 서울 달리기 이틀이 남았는데 내일은 완전 휴식을 할 건데 오늘까지는 그래도 신체에 적당한 운동을 해줌으로 너가 신체 기능을 유지해야 될 거야 라고 각인을 좀 시켜주는 그런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그냥 평소 하던 근력 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화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다르죠? 항상 실내 운동 영상은 폰카로 찍었었다가 오늘은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디어씨는 카메라로 영상을 찍는 것에 푹 빠져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그만큼 결과가 더 잘 나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요즘은 기능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운동을 안 하고 이렇게 힘들어 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풀업, 푸시업, 맨몸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휴식 패턴을 굉장히 잘 가져가셔야 될 것 같다고 요즘 운동을 하면서 느낍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한 초심자나 한창 뭔가 열의에 찬 사람들이 초반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제 개인적으로는 휴식의 분배 실패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막 몰아치고 빨리 몸 좋아지고 싶고 운동 더 열심히 할래 이런 의욕에 몸이 잠식당해서 몸이 버티지 못하는 스케줄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디어씨는 사실 근력 운동을 하면서는 부상을 당한 적이 없지만 러닝을 하면서 부상을 당해봤기에 부상이 얼마나 운동에 큰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는지 몸소 겪어보았다고 한다. 무엇보다 운동이라는 건 열심히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휴식 패턴을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면 오히려 그 운동을 지속함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신체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운동은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능률도 안 나오고 오히려 근육 구조의 발달이 아니라 부상을 일으켜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사람 몸은 강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약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다. 부상, 당할 수 있고 당연히 운동하면 당하는 거 아니냐, 스포츠 선수들도 부상 많이 당하지 않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일반인 입장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당연히 실생활에도 영향이 있고 무엇보다 한번 그렇게 운동 텀을 휴식이 아니라 어떠한 사유로든 못하는 텀이 길어질수록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했던 주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몸 기능이야 별로 안 떨어졌었지만 다시 이 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었습니다. 괜히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디어씨는 그때 뼈저리게 실감하였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이 큰 마음을 먹고 열심히 굳은 결의를 가지고 시작한 운동을 내가 그냥 포기할래 이래서가 아니라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만큼 또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운동을 계속 해나갈 거야,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야, 변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던 운동이 내 팔꿈치, 내 발목 이래버려가지고 운동을 하지 못해.
너무 그거는 억울한 일이죠. 자신의 어떠한 목표에 있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될 것은 당연히 없애고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괜히 이제 처음에 휴식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 휴식을 잘못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몸의 신체 휴식과 회복이 되지 않아서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부상 위험 확률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눈에 띄는 그냥 어디가 뭐 부러지고 찢어지고 타박상 생기고 이런 것만이 운동 중으로 생기는 부상이 아닙니다. 피로로 인한 골절, 근파열, 아니면 염증 등, 염증이 사실 가장 이제 많겠죠. 그런 것마저도 사실 최대한 그런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게 베스트겠죠. 하지만 부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조심하고 방지한다 하더라도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디엇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 루틴을 잘 가져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휴식 루틴이 누구는 뭐 며칠 하고 언제 쉬고 누구는 얼만큼 다 다르잖아요, 얘기가. 저도 사실 어떤 운동에 대해 루틴을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이유가, 그런 영상이 좀 적죠. 그런 이유가 사람의 신체는 항상 말하지만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근육 생성에 대한 영향뿐 아니라 휴식으로 인한 근회복, 그런 것도 개개인마다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내는 건 사실 본인이 직접 겪어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적어도 내 몸에 적용해야 되는 것은 남들이 아무리 말을 해줘봤자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 가장 큰 것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제시되어 있는 루틴 중에 좀 느낌적으로 이게 나한테 좀 맞을까 싶은 것들을 좀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신 다음에, 그게 맞는다면 베스트지만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사실 조금만 더 쉬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에서 운동 조금 더 하고 쉬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면은 분명히 그런 디테일이 여러분들을 조금 더 좋은 단계로 이끌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엇씨는 근력 운동에 가장 집중을 할 때 3일 운동, 1일 휴식 루틴을 가져갔다고 한다. 굳이 그리고 이거는 설명 안 드리려고 했지만, 운동 기본 상식, 근육이라는 건 운동이나 활동으로 인해서 근섬유에 데미지가 쌓이고 손상이 일어나서 그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증진이 되는, 그러니까 비대도 되고 기능성도 오르고 그런 원리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은 보통 이제 휴식 시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더 원활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휴식은 선택이 아닙니다. 막 진짜 극기원, 태릉원 다니시는 분들이 완전 스파르타식으로 운동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그게 업이고 그 기능 향상을 위해 무엇이라도 뭐라도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 패턴이 그렇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신 건데,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도 하고 일도 하고 대인관계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당히 휴식을 해가는 그런 본인의 센스와 계획을 잘 짜서 능률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가자면 디엇씨도 당연히 빠르게 몸이 좋아지고 싶고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욕심을 내었던 적이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몸이 방전이 되어 오히려 운동을 더 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자 하였다고 한다. 오히려 빨리 달려가고자 하였을 때 더 빨리 지쳐버려 다른 사람들에게 추월당하는 일은
본인의 발에 본인이 걸려 넘어지는 미련한 일 아니겠는가. 운동이라는 건 절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기 힘들다. 조금 더 미래를 보고 조금 더 자신을 위해 현명하게 투자하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